이 내용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오늘 혹시나 질문이 싶었을 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 공무지시다. 공무지. 다 드렸어요. 네, 다 드렸어요. 제가 이거 설명 양식을 안 가져서 이겁니다. 저희들이 공모 사례에 들어가면 가장 바이블이 공모지필서입니다. 공모지필서와 그 다음에 기대해식 물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 시정연구의 용역 결과를 두고 우리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자본시장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 네 가지가 우리가 제가 드린 거 보면은 우리가 수입 계획 근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 사업자를 만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참여하기 전에 공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가 신청 자격입니다. 참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냐면 공모 지침서에 저희가 11조의 사업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회사체가 BBB 이상, 기업 A3 이상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6가지 정도의 조건을 갖춘 자만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여 의향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신청하려면 1년간 제한하도록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말은 그만큼 참여 의향서 중요하게 아시겠죠. 그래갖고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자만이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게또 공무집도 15조에 보면 사업 신청 문의와 안에 11조에 해당하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즉 참고 의향서에 이런 6개 맞지 않는 자입니다. 사업 신청이 무효가 됩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현대산업개발 5차 미안한데 위해서 그래서는 사업자 이름 제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도 아주 중요한 서를 사전에 그러면은 진짜 탈락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가서 현대산업이 되었다. 아마 그걸 갖다가 판결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유입니다. 서류 심사에 끝이 되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대별 경남시민 그 4차 공모 때문에 제가 풀업을 해서 촬영을 좀 합니다만 그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4차 공모에서 계속 그 소식을 선정하자는 것은 잘못됐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밀선 7기에서 그 4차 공모를 할 때 가장 그 사업 신청자로서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부당하게 생각해서 세 가지로 제가 주의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 사업은 사업 공모 지침서가 가장 기준이 돼요. 그 분석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신청서에 만들 때 제가 사업 수립 근거라고 적은 거 보시면 이겁니다. 이걸 잠시 좀 펼쳐보겠습니다. 공모 지침서 있고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고 제 8조에 보면은 토지 이용 계획은 제한자의 다양한 개발 요구를 수렴하고 향후 개발 계획 등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전제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것이 질의해석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 결과 우리가 분명하게 질의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시 변경 제한 시 기존 용도 지역 및 용지별 구성을 유지해야 하느냐 하니까 개발 방향에 부합하도록 용도 지역 및 토지 인력은 공모 지침에 따라서 자유롭게 계획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질의한 결과 자유롭고 자유롭게 하면서 토지 용도를 어떻게 정할 것이라는 것을 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작성해 될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시정연구회라든지 시장이 이야기했던 지역의 상생과 상업성 상생과 최소화해라. 그것이 같은 주겠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업시설은 최소화해야 하는 게 맞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또 시정연구원의 결과는 시민들이 바라는 게 녹지공원 그리고 해양 스포츠 관련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구성이 일반 사업은 총부지의 6%입니다. 그리고 녹지가 31%입니다. 우리 녹지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성을 가져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양 스포츠라든지 공원을 만들려면 그 땅은 녹지 지역이 돼야 됩니다. 그런 녹지 지역을 땅값을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감정을 통해서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시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요 편집할 거 또 그런 당연히 공비 좀 미안하지만 공모 지침서 선정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어떻게 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시각 구성 운영하고 선정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 대학 교수,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등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이라는 것은 아무 문명을 구성하더라도 여기에 직업군에 해당되는 분 중에서 몇 명이 들어오든지 그분 중에서 15명을 선정하라는 뜻이지 뭐 아무나 해라는 뜻은 아닐 거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 이걸 보고 들어갔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삭제수 보면은 질의에 뭐라 했냐면은 심의위원회 공무원이 구성이 되느냐 하니까 별도 구성 예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맥성 보면은 공무원은 안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해석이 아니고 해석이 애매해서 공모 질의 캐시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 혼자를 남겨두고 갑작스레 공무심의를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일주일 전에 미리 선정해놓고 이 공모 지침에 틀림없이 그날 당일날 아까 말씀대로 추첨해서 공모해놓고는 이미 선정된 분이 아까 말씀대로 인수위원장과 공연회 위원장이 등장하고 아마 앞에 전임 시장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유명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준 점수입니다. 이게 한국별 500점 만점인데 수미양으로 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항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가를 받으면 300점, 양 받으면 350점, 이 400점, 이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3명의 점수를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 3명이 한 사람은 양, 가, 양양, 가, 가가, 미, 가가, 양, 미, 가가, 양양, 양양, 가. 한 사람은 가가, 양, 가가, 가가가, 양양, 양양양, 가양, 가가, 가가가. 또 한 사람은 가가가, 양양양, 가가가, 양양양. 도대체 우리가 공모 사업이라는 것은 어떠냐 그러면은 누구든지 당첨될 때는 보장 못합니다. 우리가 사차에서 8개 업체가 롯데건설, 고성중로 포함해서 8개 업체가 참여 제출했습니다. 그럼 물론 그분들이 전부 다가 경쟁 상대입니다. 그 공모가 당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시공사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시공 능력이 1위부터 10위까지 20점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은 그 사람은 적어도 사업 수익 능력이 있고 나갖고 가산점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사업 수익 능력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 놓고 보면은 여기에 사업 수익 능력이 보면은 양양양 뭐 사업 분석가 도대체 줄 수 있는 점수인지 정말로 참 말씀드리자면 양심 없는 사람들 아니냐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주고 우리가 4.9점, 4.8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약 이 공무원 3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양만 줬어도 양은 3점입니다. 줘서도 우리가 당선됩니다. 선정됩니다. 그만큼 제가 생각하는 바로 악시스 이게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부산고등 판결에 의해서 제가 드린 판결문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재량권 일탈 남용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됐다. 계속해서 일탈 남용 일탈 6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법무사라고 뭐 법을 보도 보면은 재법 판결이 일탈 남용, 일탈 남용이라든지 공무원 행정력에 대해서 그런 거 잘 없습니다. 한번 그 살펴보시면 얼마나 무리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4차, 5차 점수입니다. 4차 점수인데 이 공무원은 4차 들어 5차 다 들어왔습니다. 한민위원회에. 그 사람이 우리 4차에 들어와서는 점수를 325점 줬습니다.
그런데 오차에 들어가서는 어떤 기준이 모르지만 492.5점. 지금 그 공무원이 누굽니까? 그거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는 뭐 제가 그만큼 양해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각종 판결에서 보니까 이거 뭐 말도 안 소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같은 사안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공명 평가라고 있습니다. 시공명 평가 뭐냐면 그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그에 따라서 그게 기준을 정합니다. 시공명 평가란 말이 뭐냐면은 한 단위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조 같은 경우는 한 단위 공사에 10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표시하는 게 시공명 평가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이해했을 것처럼 우리나라 그 당시 22정도 기준으로 3위였고 시공명 평가금이 10조 5천억이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10조 5천억을 할 수 있는 회사를 공무원 점수는 양양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되는 거 보면은 아무리 이게 정성평가지만 정성평가 할 없을 만큼 평가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발췌해가지고 그분한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점점 중에서 등을 안 할 수 없고 제가 누구의 지시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공무원 시험이 들어왔나라고 알아보니까 분명하게 말하기를 공정성의 기획에 들어왔다. 그것도 우리 혼자 남겨두고 알고 보니까 우리 혼자 남겨두고 공정성 기획에 넣었는데 그 공무원 점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는 그 당시 시민단체나 일을 제기하고 문제를 끼고 시위를 하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점수가 왜 그래? 공정에게 보냈는데 공무원 점수 왜 그래? 하고 의문 달아야 되겠죠. 의문을 넘어서서 두 가지 알겠습니까? 제가 그냥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공무원이 우리 틀려고 완전 작정을 했거나 외부에는 안 그러면은 뭐 지시를 받았거나 두 개 선택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점수를 가지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해도 아주 아무 문제 없이 사실만 우리 탈락 사실만 제공을 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정하게 보내는 사람이 점수를 이해하는 점수를 줬는데 여기 대한 것은 확인 내지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부담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기자분들이나 시민들이 가장 분노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들한테는 분명히 이게 자유롭고 창의롭게 해야 됐습니다. 저희 발전 방향에 대한 게 이야기하기를 원도심과 상생과 뭔가 시설을 작게 해놨고 고차에서는 전부 일반 상업주의로 다 바꿔버립니다. 전체 일반 상업주의 바꾼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비록 그 용도를 다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상으로 치면은 연민을 100%까지 찾아보고 1000%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기 사업생 몇 분이 잘 되는 것 떠나서 일단 토지로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상의 토지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크게 대비를 하자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좀 팩트를 조금 확인하고 싶은데 아까 2008년부터 그대로 조사를 하셨다 했는데 요 세경산업개발이 어떤 기업인지랑 그리고 요 컨소시엄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거기서 세경이 역할이 뭔지 그 기본적인 건 조금 예. 우리 공무원 사업에 관한 단점이니까 단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비용이나 안 되고 먼저 구성해서 동의나 하지만은 문제 해가지고 무슨 협상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 그 넘어서서 실시 협약까지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비록 실시 협약될 때 그 시공사가 따릅니다. 왜 시공사가 중요하냐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모든 공사 행위에서 갖고 시공 능력이 있어야만이 저기 다음에 책임 부분도 완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금융기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시공사 든다는 걸 보고 또 자기들 분석하기 때문에 그럼 그 금융사는 누구냐? 또 우리나라에서 AA 등급 이상 받는 우량 금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사업이 위해서 필수로 갖춰야 되는 게 그런 시공사와 금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을 했고 그 외에도 공무원팀이 요구하는 것대로 나름대로 충실하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 아까 말씀대로 애정을 가지고 열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단순대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 했고 또 단순대에서는 시가 바라고 요구하는 대로 좀 비록 사업성이 떨어지지만은
공공적인 공지를 많이 주자는 것이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경산업들은 2008년 했는데 이 지역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부산, 대구, 포항, 경주, 구미, 서울 등에서 저희들이 누적 매출이 1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세계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GS 건설과 같은 애기 때문에 GS 건설에서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주 신뢰와 그래서 GS 건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시에 자기들 흔쾌히 가치가 있다고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는 규모고 아까 말씀대로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해는 시비되는 것도 있고 능력 있는 회사들로만 구성한다는 것이 우리 사업 구성의 어떤 최고의 중요한 그리고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해양식품에는 2010년도에 제가 중국의 킹파워 그룹이라는 사업을 해서 하남 스타트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이제 큰 저런 새로운 유통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세계 그룹하고 저희들이 이제 2시까지 있지. 말씀하겠습니다. 그때 했을 때 그때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신세계 선택의 이유가 제가 해양신도시에 빨리 투자해 주겠나 하니까 그 당시에 실증을 하겠다는 확증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사업 금융권입니다. 그 저희들 역할은 그 정도 앞장서서 수행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주도를 해서 모든 비용과 우리가 다 여태까지 부담해가면서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사업 전체를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피사코리아들 정종민 기자입니다. 예. 피사코리아들의 예. 정종민 기자입니다. 지금 그동안 과정은 들었고요. GS 컨소시엄과 세경산업개발이 앞으로 마산해양 신도시와 관련 사업과 관련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이 참 요것만 간단히 줬습니다. 이게 참 난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를 선택했으면 진작에 땅값 지불하고 했다면 연간 50일 이자와 이미 개발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냐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정은 아니지만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성만 보는 게 아니라 마산 시민들이 바라는 걸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분들에서 의견 듣고 그래서 지혜를 모아대가는 정말로 참 주의적인 요즘이 땅도 잡고 하지만 그거 맞춰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 언제든지 제한테 명함 드린 게 있으니까 저한테 하시고 G3차 오셔가지고 그 설명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아주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좀 주신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되게 생각합니다. 오래 시간 감사합니다.